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과연 누굴까?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여러분 제 눈이 많이 회복됐는데요. 아직 조금 남아있고 조명이 너무 밝아서 당분간은 선글라스를 쓰고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건강을 걱정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김태호TV의 구독으로서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김태호TV 구독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오누 특집 2를 방송할 예정이었는데 역시 제 예상대로 중요한 일들이 터져 나와서 그것을 먼저 방송하겠습니다. 어제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공을 들여왔던 그러한 일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박형철 비서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키맨이다 보니까 정말 공을 좀 들였습니다.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고발 취하 의향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는 그렇게 사실대로만 말하기를 참으로 바랬고 의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제부터 진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박형철 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국이 지시한 것으로 그렇게 진술했다는 그러한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형철 비서관이 얼마나 그 중간에서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이것은 상관을 배신하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조국이 누굽니까? 이제 우리는 조국의 실체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박형철 비서관은 또 누굽니까? 간첩을 때려잡던 대한민국의 공안검사, 부장검사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민정수석 조국 밑에서 2년 동안 그 조국을 모셨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민정아 사랑해, 이러한 기발한 아이디어, 이 기발한 폭탄사까지 만들면서 충성을 했던 바로 그 조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조국이 감찰 무마를 지시한 것이 이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밝히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박형철 비서관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했다가는 윤석열 검찰총장님을 오히려 배신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어떠한 선택을 하든 간에 한쪽으로부터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도였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저쪽에서 눈치 받고, 저렇게 해도 이쪽에서 눈치 받고,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한쪽에서는 눈치를 받고 욕을 먹을 바에는 그냥 사실대로 진실을 말하자, 이러한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거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면은 이인걸과 박형철이 자신들이 다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형철 비서관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아마도 지금 현직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 가시방석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소문에는 박형철 비서관이 뭐 사표를 쓴다는 말이 또 들립니다. 원래 올해 8월경에 나간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는데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이 박형철 비서관을 좀 붙잡았다, 이러한 말도 있거든요. 이것은 뭐 그럴듯하죠. 다 바뀌어버리면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박형철 비서관이 진술을 했는데 본인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마도 박비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박형철 비서관의 후임을 뽑는다는 말이 좀 들립니다. 그런데요, 뭐 인사는 가봐야 아는 거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저는 박형철 비서관의 이러한 진술이 나온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형철 비서관이 조국의 지시로 감찰이 무마되었다는 말을 사전에 청와대 수뇌부 측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신이 검찰에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진술한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박형철 비서관은 천상 공무원이고 모범생적인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그러한 그가 사전에 보고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조국을 사지에 넣는 그러한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박형철 비서관이라는 사람은 예측이 가능한 스타일이거든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형철 비서관이 조국의 감찰 무마 지시를 했다고 그렇게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 수뇌부가 동의를 해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국은 버린 카드고 문통 지지율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았으니까 청와대 측은요, 이 양쪽 사이에서 인간적인 고뇌를 하는 박형철의 이 상황을 그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 판단이 맞다면 더욱 윗선에서 조국을 포기한 것이라는 이러한 심정이 굳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드디어 조국이 범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박형철의 그 중요한 검찰 진술의 이면에 청와대와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흔적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가 하나 올라가죠. 이 정부와 매우 친해 보이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니까 조국, 백원우, 박형철 이 3인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거라고 그러한 취지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 기사를 보면요, 그 의도가 눈에 확 보이지 않습니까? 조국 선에서 꼬리 자르기, 이러한 의도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이면요, 너무 무리수죠? 조국이 자기가 감찰 착수를 지시해서 포렌식에 문답 조사까지 했고 사실로 확인까지 됐는데 아무런 외부 요인 없이요, 조국 자신이 부하 직원들과 회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감찰 무마를 지시했다? 이러한 것은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변명은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기사를 쓰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기자님, 이거 쓰실 때 참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분명히 조국이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듣고 박형철 비서관에게 지시한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누구일까요? 조국한테 지시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조국을 지켜봐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국이 어떠한 스타일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프라이드가, 자기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재수 감찰을 결정하고 시작을 해서 유재수의 비리가 확인까지 되었는데 이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리하게 덮을 리가 없다. 딱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조국도 누군가에게 아쉬워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조국에게 지시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하나 동료는 아닐 것 같고요. 상관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청와대 내부에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상관이 누가 있었습니까? 딱 2명이죠. 비서실장 그리고 문통, 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비서실장인 임종석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국에게 지시를 했겠습니까? 최근 임종석 실장이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정계를 은퇴했죠. 혹시 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임종석은 호남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PK 출신이거나 원조 친노 쪽이 아니다 보니까 임종석일 가능성은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겠죠. 임종석이 조국에게 그러한 말을 하긴 했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 또한 임종석이 자체적으로 유재수와 친분이 있어서 그래서 시킨 것은 아니고, 임종석 또한 위에서 누군가가 임종석에게 지시를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러한 경우 임종석은요, 단순한 전달자에 가까울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문제가 되겠죠. 비서실장의 위치가 있으니까, 책임 있는 위치니까 단순 심부름만 했다? 이거는 좀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의 취지는 만약에 임종석이 유재수 감찰 무마의 그 뜻을 받아서 조국에게 전달했더라도 그 또한 그 위에 또 다른 지시자가 있었을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것은요, 조국이 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부터 치는 방법, 그리고 뒤에서부터 치는 방법. 일단 이 두 가지가 먼저 생각이 나죠. 먼저 앞에서부터 치는 것은 유재수한테 직접 듣는 것입니다. 유재수한테 자백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 로비했잖아. 당신이 말 안 하고 어떻게 알아 위에서. 당신 누구한테 전화했어? 통화 내역 보니까 누구랑 통화했네. 이 뭐야 이거?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유재수같이 똑똑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은 이러한 합리적인 상황에서 부인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물론 유재수가 차마 그것까지 말하기 힘들 수가 있겠죠. 인간적으로 자기가 먼저 요청해서 로비를 해서, 그리고 누군가가 그 부탁을 받아줘서 해결해 줬는데 그 사람을 부는 게 물론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가 명확해버리면요, 이거 어떻게 부인해요?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이 전공법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물증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유재수가 이 정부의 유력자와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다고 하니 유재수의 구명 로비를 어느 정도 선까지는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조국에게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국은 지금 서울중앙지검 사건보다는 이 유재수 사건이 더욱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조국은요, 밤잠 못 잘 겁니다. 이거는 딱 걸린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거는 조국이 처벌받는 건 당연하고 그 윗선까지 치고 가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은 그냥 딱 걸린 거예요. 자, 의회의 복병으로 인해서 지금 조국은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조국 입이 딱 열리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또한 가능성이 없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국이 처벌받을 것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안도 너무나 간단하죠. 간단 명료하죠. 복잡할 게 없어요. 이거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시킨 거 아니면 위에서 지시받아서 시킨 거지. 위에서 지시했다, 이거 말 안 하면요, 자기가 그 중책을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지시한 거다 이러면요, 형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밑에 있던 결제 라인들, 저까지 해서 모두가 조국을 딱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끝난 겁니다, 조국은. 그러면 조국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가느냐, 아니면 주범을 딱 부느냐, 내가 주범이 되느냐, 실제 있는 주범을 사실대로 진술을 하느냐, 딱 이겁니다. 이걸 혼자서 뒤집어 쓴다면 정말 깜빵에서 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겠죠, 조국도. 여러분, 우리는 조국이 얼마나 집요한 스타일인지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국이 이번에 또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박근혜 정부 중요 인사들이 구속된 그 전례를 볼 때요, 조국도 자기가 다 뒤집어 쓴다면은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왔던 조국은요, 만약에 문통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면, 그러면 이 사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국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조국이 해명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백원우 있죠? 백원우가 왜 유재수 감찰 문제에 대해서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했는지, 그것도 규명을 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백원우도 유재수 감찰 무마에 의견을 낸 것인지 일정한 부분에 책임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죠. 여러분, 이렇듯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이 사건요, 과연 최종 책임자는 누구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유재수를 통해서, 아니면 조국을 통해서, 일단 그러한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의 백형이 있죠. 이 백원우가 있죠. 그리고 박형철 비서관도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조국, 박형철, 백원우 이 세 명이 사기는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 그 논의 과정도 비서관들이 모두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백원우나 박형철 비서관 이 두 명이요, 이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국으로부터 그 원래 지시자가 누군지 전해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백형과 박형철 비서관을 열심히 조사하면요, 의외의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형은 마인드가 완전히 그쪽이죠. 심정적으로도 완전히 그쪽이에요. 그러다 보니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역시 믿을 사람은 우리 박형철 비서관 아닌가,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님, 이왕 도와주시는 거 화끈하게 좀 진술해 주십시오. 이왕 사실과 진실을 이거 말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계신 거 모조리 얘기를 하십시오. 이왕 하는 거 화끈하게. 저는 이번 정부 특감반에서 근무하면서 조국이 박형철 비서관과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특감반이 모르는 저만이 알고 있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2년 동안 근무했는데 확실히 친하겠죠. 저는 두 사람이 심리적인 친분도 조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고요. 조국이 식사를 하러 정상적인 만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부 사람들. 그럴 때 백오누를 데리고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박형철 비서관은 좀 데리고 같이 만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이 박형철을 실무적으로 조금 믿고 의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박형철 비서관과 그 내막을 상의했을 것이 좀 뻔하지 않나,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박형철 비서관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다, 저는 그러한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자, 박형철 비서관님, 제가 역사적 사실을 모두 얘기하면은 호의를 베푼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왕 하시는 거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놔 주십시오. 그 정도 이거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외로 이 감찰 무마의 지시자, 최종 책임자를 찾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이 몇 가지 방법 중에서 누군가 한 명만 입을 열어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률이 많아질수록 이거 막기가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벌써 이거를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뉴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유재수를 통한 전공법, 조국을 통한 방법, 그리고 박형철과 백오누를 통한 방법, 검찰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써보는 거, 이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어디서 어떠한 계기로 또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요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터지고 있어요. 청와대 측에서 보면요, 악재가 많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황 대표님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효과가 지금 확실히 있어요. 여권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재수 감찰 무마, 그 실체가 확실히 드러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